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백수시대 강지연입니다. 불안장애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극도한 불안이나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주는 공황장애는 다른 병과 오인하기 쉬워서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수연 전문 심리 상담사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불안장애 하면은 김구라 씨나 이경규 씨가 방송에서 내가 불안장애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호소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어떤 것이 불안장애인가요? 일을 하는데 불안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다든가 어떤 자기가 맡아놓은 프로젝트를 시간 내에 못 끝낸다든가 그런 정신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안 될 만큼 힘들고 초조해서 걱정이 많아서 일상생활에 초래를 받을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나요? 집중을 못하기보다는 네. 그냥 초조하고 이렇게 손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죠. 아, 계속요? 초조하고 그런 그렇구나. 걸 불안장애라고 하죠. 저는 주변 분 중에 나 공황장애야 이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공황장애가 뭐길래 네. 그렇게 말씀하시나 했었거든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 증상이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공포에 갑자기 확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증이 아주 극심하게 갑자기 닥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숨을 못 쉬니까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쓰러지는 경우, 그래서 보통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죠. 그러면 어떤 공포가 몰려오나요? 그러니까 네. 일단 숨을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겠죠. 죽음에 대한 공포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불안증이 아주 심한 분 중에 네. 공황장애가 오는 분이 계시겠죠. 그렇군요. 네. 그 불안장애에 왜 걸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전적인 것도 좀 있어요. 어느 집안은 우울증에 좀 취약한 집안이 있고요. 또 우울증이라기보단 조금 더 불안장애에 가깝게 불안증이 더 심한 집안이 있고, 그러니까 신경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파들파들하고 신경이 약한 분들, 걱정이 많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네. 유전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큰일이 자기한테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내담자 중에는 남편이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실 경우에 나한테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닥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나한테 오게 되니까 환경적으로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또 나한테 닥치지 않을까,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트라우마는 이제 네. 조금 더 내재돼서 길게 가는 걸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한번 닥친 사람은 그거랑 비슷한 일을 닥쳤을 때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갑자기 휩싸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미국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트라우마 있는 분들은 네. 특히 이제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전쟁을 겪고 있는 루안다, 콩고에서 오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나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전쟁을 겪고 가족들이 다 죽고 팔다리가 잘리고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온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편안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들이 씻어지지 않잖아요. 네. 내가 한번 뵀던 분 한 분은 베트남 옛날 전쟁 때 베트공군의 북쪽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1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시면서 11년 동안요? 네, 매일같이 토처를 받으셨대요. 그런 분들은 옛날부터 그 고통이 밤마다 아직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꿈에 나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오래된 잠재되어 있는 그런
길게 가는 것들은 이제 그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네. 이제 지금 얘기하는 저희가 불안증이라는 것은 뭐 최근에 나한테 안 좋았던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같은 게 걱정이 되는 거죠, 항상. 근데 네. 그 걱정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거를 약간 불안 장애 내지는 불안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예, 그게 너무 도를 지나쳤을 때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로 불린다고 네, 네.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고 네. 병원에 가서 음. 약을 처방받는 게 필요할 경우가 많겠죠.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됐을 때 네.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게 사실 큰 과제일 것 같아요. 이제 극복하는 게 혼자 극복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불안증 같은 경우는 네. 뭐 잠이 좀 안 오고 항상 힘드시면 저희가 흔히 뭐 말씀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무슨 제낙스를 먹는다든가 무슨 뭐 아티반에서 한국에서 말하는 아티반, 로라제탐을 먹는 그런 거를 일반 내과나 이제 패밀리 닥터한테 처방해서 이렇게 약간 힘들 때만 조금씩 네. 드시는 경우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무슨 일 있으면 청심환 먹고 그렇잖아요. 우황청심 네. 그 말이 되나? 네, 네. 그런 네.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주 네. 큰 일을 닥치고 너무 가슴이 뛰고 힘들다. 그럼 안정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죠?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때 잠도 안 오고 뭐 비쩍비쩍 마르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경우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럼 그런 약을 먹으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죠, 갑자기. 예. 근데 이제 제낙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독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오래 장복하시면 안 돼요. 불안증 있는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네. 불안증 약을 처방받으면 좋은데 그거를 나 자신이 불안증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모르게 저희가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요. 그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술이에요. 어퍼가 있고 다우너가 있는데요. 네네. 어퍼는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이 없을 때 기운을 내게 하는 약이 있고요. 약물 중에. 네. 또 다우너라 해서 너무 힘들고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잠재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아편계통의 양귀비가 있고 술이 네.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리화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불안한 걸 억제하기 위해서 약 대신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많아요. 모든 게 다 중독성이 있네요. 많이 드시면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커피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네. 설탕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상담사로서 술을 권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어떤 네. 것도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어떤 것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먹으면 괜찮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인생 이 삶이 굉장히 불편해진다라고 생각할 때 의존성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약 말고 또 본인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불안을 우리가 좀 줄이시는데 네.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운동이요? 예,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호흡법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식 명상,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네. 불교식 명상에서 한 기법을 따가지고 와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알아차림 이렇게 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생각을 현재에 집중해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를 우리가 마인드풀니스라고 네. 그런 심리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많이 지금 하는 중이에요. 지금 심리학 쪽에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네. 저희가 호흡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걸으면서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빨리 걸을 필요는 없고요. 네. 걸으시면서 나의 걷는 모든 동작과 움직임과 내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감각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모든 감각을 의식하고 네. 필링에 이렇게 집중하시다 보면 네. 내 머릿속에 있는 막 생각이 멈춰져요. 차다, 덥다, 내가 지금 발이 어디에 닿아 있다, 아니면 내 손은 따뜻하다, 뭔가 아니면 네. 차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해야 돼요? 그걸 뭐 처음에는 뭐 15분 정도 하기도 하고 15분이요? 네, 조금 더 하기도.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걸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불교식으로 단전호흡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 명상하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면 그냥 멍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예. 나의 그 현재 모든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궁금한데. 처음에는 되게 예. 힘들고요. 네. 그리고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돌아다녀서 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네.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지도자가 있으면 좋으시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들어가도 네.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5분 검색하면 돼요? 명상, 뭐 네. 15분 명상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영어로 된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또 마운틴 메디테이션 그래갖고 네. 내가 산이 되는 것처럼 네. 내가 산이라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산이 돼요? 예, 제가 네. 산이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라 불안하지만 명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산이 돼서 커다란 바위에 둘러싸인 산이 되고 거기에 색깔과 막 이런 걸 명상하면서 내가 산이 우뚝 선다는 굉장히 용기가 생기고요. 굉장히 많은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뛰어넘는 그런 게 생겨요. 불안증도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생각을 계속 키우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좋은 쪽을 생각하는 한 10%고 거의 90%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것이 점점 확대되면 굉장히 두려움에 내가 휩싸이게 되죠. 예, 그러면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쓸데없는 잡념들을 이제 떨쳐버려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예. 내담자께서 저희 상담하러 오시면요, 네. 저희가 상담사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불안감이 많이 고조될 때 분명히 그 불안감을 커지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 어떤 사건이 났다든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든가 과거에 어떤 경험 때문에 그렇다든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살펴보고 우리가 그 불안한 일이 또 생길까 봐 우리가 걱정하고 막연히 그 공포감에 휩싸이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 불안감을 저희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런 만약 내가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네.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하고 같이 그러면 정말로 그 걱정하시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나의 그 불안감과 공포감을 직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요소들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지 말고요. 오히려 네. 마주 서는 거네요. 네, 불안과. 마주 대면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예. 마주 대면해서 이렇게 네. 보면 실제로 만약에 정말로 당신께서 만약에 무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녀분이 3명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이 10몇 살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소셜 시큐리티에 얼마가 나올 거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아마 생활하는데 굶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누가 돌봐줄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플랜 같은 거를 상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불안감에서 확 벗어나실 수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계획이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예.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럴 게 아니라 그걸 직면하고 대면해서 좀 나이가 어려운 거를 한번 더 느껴보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걸 더 느껴보려고 하시면 거기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더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불안장애가 있는 본인도 힘들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도 힘들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그 주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의사의 그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가족 치료라 그래서 네. 가족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드신지 이것이 뭐 계속되는 병은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라든가 그런 것만 알고 가셔도 훨씬 그 불안감 그 불안이 전염되잖아요. 네, 가족분들도 그렇죠. 거기서 네. 조금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공포가 이게 계속돼서 영원히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정신병력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서 많이 벗어나시는 걸 제가 좀 경험 봤습니다. 네.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네. 그리고 불안한 요소들은 회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맞서라.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구분해야죠. 제가 통제 네. 컨트롤 할 수 있는 것과 네. 컨트롤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신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냥 세상을 그냥 편하게 사는 그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맡길 수 있는 것과 맡길 수 없는 것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안장애는 약이나 심리치료뿐 아니라 천천히 깊게 하는 호흡과 마인드풀니스라고 불리는 매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에 연연하지 마시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만남을 가진 강지연의 100세 시대였습니다.